안녕하세요. 2019-2167 유현준입니다. 오늘은 59쪽부터 읽겠습니다. 음양학설은 음과 양의 상대성과 소장 변화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 현상을 해석하며 자연 규율을 탐구하는 일종의 우주관과 방법론이다. 음양은 동양학의 한 쌍의 이다. 장시간에 걸쳐 음과 양으로서 상호작용하고 또한 상호 관련된 사물의 성을 확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외향, 상, 온열, 명한 사물은 모두 양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정지적, 내주적, 하강적, 한랭적, 어두운 사물은 모두 음에 속한다. 음과 양의 최초의 함축된 뜻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일광의 향배 방향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해를 향하면 양이고 해를 등지면 음이다. 예를 들면 시, 대공의, 절, 상기양음, 상기음양, 태양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을 살폈네. 주역 중자의 그늘진 곳에서 우니 새끼가 화답한다에 의 수북 위음, 산남 위양, 수북은 음이 되고 산남은 양이 된다 등은 모두 일광의 향배로서 음양을 나눈 것이다. 일광의 향배는 가장 먼저 광선의 명암을 나타내므로 설문에서 음양의 뜻을 해석할 때 음은 양은 명으로 해석하였다. 산남이 태양을 향하매 산북은 태양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면 열하고 태양을 등지면 하나다. 이것이 바로 남북, 한열로서 음양을 구분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이후 점차 뜻을 넓혀서 천지, 일월, 주야, 냉, 수화 등 상반된 자연현상과 상하, 좌우, 내외, 남북, 동서 등 상반된 방위공간과 동, 출입 등 상반된 운동상태와 등 상반된 성질은 모두 음양으로 각자 그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음과 양은 오로지 상대되는 사물과 현상의 음양성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 사물까지는 가리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음양자, 유명, 무형, 음양은 이름은 있으나 형체는 없다라고 하였고 음양은 둘은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음과 양의 상대적 특성을 확립함에 따라 고대 사상가는 음양의 개념으로 자연을 인식하여 자연 현상을 해석하고 자연 규율을 탐구하게 되었다. 자연 현상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점차 이러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음과 양의 상반된 세력의 상호작용은 우주 형성과 만물 생성의 근원이 된다. 예를 들어 이 우주의 기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우주를 태초에는 텅 빈 공간이었다 라고 하였고 우주의 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였으며 맑은 청양의 기가 퍼져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중기가 땅이 되었다. 는 합하여지는 것이 용이하고 중독한 기는 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하늘이 먼저 형성된 후에 땅이 형성되었다 라고 하였다. 에서 주야 바뀌는 것을 근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추나추동 음양지 야 시지 장단 음양지 이용야 일야 지역 음양지 화야 추나추동은 음양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고 시간의 장단은 음양의 이용이다. 낮과 밤의 바뀜은 음양의 변화이다 라고 하였다. 천지가 나눠지기 전에 먼저 한 기가 있었다. 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음양이 나뉘고 천지가 나뉘어 에서 말하는 역유태극 생양 양생 사상 사상생 팔괴
역에는 태극이 있으며 태극으로부터 나왔고 부터 사상이 나왔으며 사상으로부터 팔계가 나왔다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바의 태극은 또 태일이라고 하는데 한 기인 것이다. 는 즉 음양 또한 천지이고 사상은 바로 사시 혹은 사방이며 팔계는 양가 세 개씩 결합된 것을 한 개로 하는 8가지 서로 다른 배열의 합이며 하늘, 땅, 우레, 바람, 물, 산, 연못의 8가지 자연현상을 상하고 이름하여 팔계라 하였다. 천지로서 음양을 나누고 천지에 운행이 있으면 곧 또한 음과 양 두 종류의 상반 세력의 상호작용이 있고 그러한 후에 사시의 변화와 각종 자연현상이 발생함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주역에서는 유천지 야연후 유만물 유만물 유남녀 천지가 형성된 후에 사물이 생겼고 만물이 있는 후에 사람이 생겼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모두 자연계의 생물임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에서는 부사시 음양자 만물지 근본야 무릇 음양사시는 만물의 이며 생사의 본이다 라고 하였고 에서는 하늘은 덥고 땅은 실어 만물이 모두 갖추어짐에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은 천지의 기로서 생하고 사시의 법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라고 인식하였다. 음양의 소장 변화는 선 시대부터의 가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논술한 바가 있는데 주역이 가장 자세하다. 본래 오래전부터 유전되어 온 경전인데 음양 소장 변화 법칙을 밝힌 것이 아주 자세하여 음양학설의 기초가 되었다. 먼저 주역은 우주 간의 음양 상반 세력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여겨 음과 양이 서로 밀어서 변화가 발생한다 라고 하였다. 유명한 문점이 있는데 음양 사이의 소장 변화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인식이다. 그러므로 주역에서는 부가 역은 책이라고 보면 멀리할 수 없는 것이고 도라고 보면 항상 변하는 것이다. 변화하고 운동하며 멈추지 않아. 유계 두루 유행하며 상하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강유가 서로 전화되므로 일정한 법칙을 세울 수 없어 오직 변화에 맞출 뿐이다 이라고 하였고 또 우주간 일체 사물은 모두 부단히 발전 변화를 하고 음양 사이에서도 부단한 소장 변화를 한다고 보았다. 주역의 64개 배열 순서를 보면 건곤을 처음으로 하여 천지가 있게 됨을 설명한 후에 만물을 화생하고 로써 끝나는데 이는 사물의 변화가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주역은 이름, 일량의 저명한 논술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우주 모든 사물의 발전 변화는 끝이 없어서 어떠한 사물도 모두 그 자체의 고유한 발전 규율이 있고 각종 사물 사이에도 보편적으로 양반된 하나의 이 있다. 이러한 순식간의 변화는 큰 세계에 맞추어는 이름 일량지도라고 하였는데 즉 어떠한 사물 내부에도 음과 양이라는 상반된 세력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고 여겨 사물의 발전과 소망도 사물 내부의 음양 소장 변화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음양을
강으로 하여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자연 규율을 연구하는 데 있는 일종의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복잡한 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되었다. 더욱 확실하게 음양자 천지지도야 만물지 변화지 부모 생살지 본시 신명지야 음양은 천지의 도이니 만물의 기강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생살의 근시이며 본시이며 신명의 이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역에서는 음양소장 변화가 있어서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음양사교이다. 이는 음양 사이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은 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임을 말한다. 개로서 상을 삼을 때에는 특별한 형상을 제시한다. 양성은 위를 향함으로 마땅히 아래에 위치하고 음성은 아래를 향함으로 마땅히 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고는 아래, 거는 위로서가 되며 주역에서는 즉 천지, 교, 만물, 통야 서로 사교되어 만물이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건을 위에 두고 곤을 아래에 두어 부로 삼으니 이는 즉 천, 불교, 만물, 불통야 천지가 서로 사교하지 못하여 만물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기타 예를 들면 수상화하 괴가 되며 화상수하 괴가 되는 것 등은 모두 이런 기본 문점을 설명한 것이다. 둘째, 음양소장이다. 이는 또는 양의 두 세력 자체의 시간에 따른 소장 변화의 자연 법칙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일중 월절식 천지 호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어지고 달이 가득 차면 역시 줄어들기 시작하니 천지에 차고 줄어들면 모두 시에 따라 소장한다. 이라고 하였다. 이후 발전하여 또는 양의 자체에 존재하는 소장뿐만 아니라 또한 음양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 즉 양소 측 음장, 음소 측 양장이 되었다. 셋째, 궁 측 변, 변 측 통, 부극 래, 녹극 측 부, 물극 필반 등이다. 이는 음양 자체의 시간에 따른 소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우주일체 사물의 존재, 발생, 발전과 소망의 자율규율에까지 미루어 넓힌 것이다. 어떠한 사물도 모두 어린 것이 발전하여 장대해지고 다만 영구히 장대하지 않고 반드시 점차하여 반대쪽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역, 앱, 물불, 가이, 통 만물은 끝까지 통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부계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모든 사물은 쇠퇴하여 극점에 이르면 반드시 점차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역 또한 말하기를 물부, 가이, 사물은 마지막 극함에 이르러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위의 서술을 종합하면 주역이 밝힌 음양학설은 한의학 이론체계 중 음양학설의 기초이고 역대 의가들이 매우 중시하였으며 심지어 적지 않은 의가들은 의역일리라고 인식하였다. 이로 장은 천지지도이 음양이 고화만물 인생지리 이 음양이 기우 장의 백역자 역야 구음양 동지소 의자 의야 합 음양 소장기 천지의 도는 음양이기로서 만물을 조화롭게 한다. 사람은 생하는 이치는 음양이기로서 백을 장의케 한다. 역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인데 음양
의명 동정의 이치를 갖추고 있다. 의라는 것은 의며 음양소장에 합한다. 비록 음양은 내경에 이미 나와 있으나 그 변화의 이치는 주역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천은 천과 있는 하나의 이치로 통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는 음양이다. 의역, 동원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다. 어찌 의와 역이 통함이 아니겠는가? 이치에는 두 가지가 아니니 내경과 주역의 이치는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의수를 하면서 역을 몰라서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한의학 이론체계 중 음양학설은 비록 주역과 선시대, 양한 시대에 걸친 가로서 논술부터 유래하지만 그 발전 과정 중에 의학 자체 이론으로 흡수하여 인체, 생리, 병리, 진단과 치료가 서로 긴밀히 결합되었고 한의학의 발전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의학 영역 중에 법칙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양은 동양학의 한로 상호 대립과 상호 호근하는 사물과 현상의 상대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자연현상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에서 내원한 것으로서 천변화 두 종의 물질 현상과 그 형세를 개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음양은 서로 대립되는 사물의 상대성을 가리키지만 어떤 하나의 구체적 사물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에서 말하기를 음양자, 유명, 무형, 음양은 이름은 있으나 형체는 없다라고 하였다. 음양의 상대성은 황제 내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논되었다. 에서 천지자, 만물지 상하야, 음양자, 혈기지 남녀야, 좌우자, 음양지 도야, 수화자, 음양지 천지는 만물의 상하이며 음양은 혈기의 남녀이며 좌우는 음양의 도로이며 수화는 음양의 배이며 음양은 만물의 능시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한 구절의 원문으로서 분석해보면 음과 양의 상대성은 다방면인 것이고 사물과 현상은 다방면으로 음양의 속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 위치를 음양으로 나누면 즉 상위양, 하위음, 우위음, 좌위양, 내위음, 외위양, 동남위양, 서북위음 등이고 시간과 계절로 음양을 나누면 서위양, 야위음, 춘하위양, 추동위음 등이며 사물의 성질로 음양을 나누면 한위음, 열위양, 강위양, 위음, 경청위양, 동독위음 등이고 사물의 운동으로 나누면 동위양, 정위음, 수위양, 위음, 상외출위양, 하강내 위음, 위양, 원위음 등이며 동일한 범주 단계에 속하는 상대적 사물을 음양으로 나누면 천위양, 지위음, 일위양, 월위음, 수위양, 화위양, 웅성양음, 성위음이 된다. 에서 수화를 음양의 여긴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화는 열렴, 건의 특징이 있어 비교적 양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수는 한랭 등의 특징이 있어 비교적 음의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수화의 음양을
여김으로써 음과 양 각각의 특성을 뒤섞일 수 없다는 것을 형상화하여 강조하였으며 또한 수화의 음양에 여김으로써 한열 등이 음양을 구별하는 특정한 속성의 주요 지표임을 강조하였다. 음양의 상성은 자연계에 있는 상반된 물질 현상과 그 형태를 개괄한다. 그리고 우주의 형성과 우주에 있는 만사 만물의 무관한 변화는 자연계에 있는 이 물질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혹은 호용하고 소장 변화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하고 음양학설에서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음양의 소장 변화는 우주 사이의 일체 사물 내부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물의 발생, 발전, 소망 등의 변화는 모두 음양의 소장 변화에 귀결된다. 그러므로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만물 라고 하였고 에서 음양자 천지지 도야 만물지 기강 변화지 부모 생살지 근본 신명지 야 음양은 천하의 도이니 만물은 기강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생살의 본시이며 신명의 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즉 음양 상대성의 을 설명한 것이다. 음과 양의 비록 엄격히 구분하는 있으나 음과 양의 그 자체는 상대적이고 또한 한 사물의 두 가지 방면이므로 음양의 어떠한 방면이든지 다시 양으로 구분이 가능하여 계속해 나가면 끝이 없다. 주야를 음양으로 나누면 주는 양, 야는 음이 된다. 얘는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다고 하니 평에서는 일중까지는 천지의 양인데 양중은 음이고 음중은 양이니 에서까지는 천의 음인데 음중의 양이다. 고로 사람지는 천의 음인데 음중의 음이고 에서 평까지는 천중의 음인데 음중의 양이다. 고로 사람도 또한 이에 하여 대저 사람의 음양을 말한다면 밖은 양이 되고 안은 음이 되며 인신의 음양을 말한다면 배는 양이 되고 복은 음이 되며 인신의 장상 장상 중의 음양을 말한다면 장은 음이고 음이 되고 상은 양이 되니 간신 비패신 오장은 모두 음이 되고 모두 양이 된다. 고로 배는 양이 되는데 양 중에 양은 심이고 음중의 음은 양이다. 또한 덧붙여 설명할 것은 음양의 가운데 또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물 같지 않은 단계를 말한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서야를 음양으로 나눈 설명은 하나의 주야를 음양으로 나눈 즉 주는 야는 음인데 이는 뜻대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백천 혹은 흑야를 일개 독립된 시간으로 구별하게 되면 직일보된 음양의 구별이 된다. 그래서 설명한 바에는 실제적으로 음양의 상대성을 설명한 것인데 이는 본래 부단이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장의 중에 라고 하였다. 동시에 음양의 개념을 운용하여 사물의 성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동일배의 상대 사물이 있어야 비로소 현실적 의의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지 않은 범주, 같지 않은 단계의 사물은 한 사물의 두 방면이 아니므로 음양의 개념을 사용해서 그 상대성을 구별할 수가 없다. 음양학설은 음양의 상대성과 음양 간의 운동 변화로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자연규율을 탐구하는 것이다.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은 음양 상대성의 개념, 음양 사이의 운동 변화의 즉 음양의 상대 특적 혹은 호용, 소장, 평과 상호
전화를 포함한다. 음양의 상대 개념은 이미 앞에서 논한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 주로 음양 간 운동 변화의 기본 규율을 해석한다. 음양의 대립 특징. 음양의 대립 특징은 황제내경 중에는 비록 그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논 중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황제내경의 음양상 등은 실제로 음양 대립과 상당히 유사하다. 음양 대립은 실제로 직음양의 상호 대립을 가리키며 예를 들면 한과 열, 동과 등의 상호 대립과 같은 음양의 상대이 있다. 음양 특적은 상반되는 음양의 성을 가리키며 한 개의 일체 중에 공통으로 해 있어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부단히 운동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음과 양의 속성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 운동 변화의 한 가지 적은 상호이다. 한과 열을 예로 들면 한은 반드시 열을 특정하고 열은 또한 반드시 한을 특정한다. 음과 양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 작용으로 인해 연속적인 운동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에서는 라고 하였다. 음양의 대립 특징을 설명하면 실제 상반과 상성 작용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에서는 음양 사이의 상대평형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소위 상대평이란 전체적 수준의 상대평을 말하며 이 또한 어떤 경우에는 양의 기운이 비교적 강성하면 음의 기운은 허약하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가 된다. 그러나 한계에 따라 이는 상대평이 된다. 예를 들어 연으로서 하나의 가 되어 춘하, 추동, 사계가 있고 운열, 한의 기후 변화가 있다. 춘하는 양기가 성하여 기후가 비교적 온열하고 추동은 음기가 성하여 비교적 기후가 비교적 한랭하다. 춘하 또는 추동을 보면 음양 사이가 불평형이지만 전체 일련으로 보면 음양 사이가 평형이 된다. 춘하가 온열한 것은 춘하의 음기가 상승하여 추동의 한 기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추동이 한랭하는 것은 추동의 음기가 상승하여 춘하의 온열한 기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양 상대 특성의 결실이다. 동치로서부터 45일간은 양기가 조금씩 상하고 음기가 조금씩 하한다. 하지에서부터 45일간은 음기가 조금씩 상하고 양기가 조금씩 하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동치 이유가 제후 한랭할 때이지만 이때 양기가 다시 온다고 설명하여 동치일생이라고 하였다. 동치로부터 입춘하기까지는 양기가 점점 강해지고 음기가 점점 쇠약해져 양기가 음기를 특징하여 기후가 온화하게 바뀌고 주치 때는 양기가 점점 극성하여 기후가 염렬한다. 하치의 이름이 생하여 하치로부터 입춘까지는 음기가 점점 강해지고 양기가 쇠약해져 음기가 양기를 특징하여 기후가 차가워지고 동치 때는 음기가 극성하여 기후가 한랭해진다. 인체의 생리활동 중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다. 인체의 음양은 상호대립 특징하여 상대적을 유지한다. 쥐약을 한 주기로 보면 낮에는 양기가 성하고 음기가 약하다. 따라서 양이 주로 움직이고 음은 주로 고요하여 동하는 기운이 비교적 강해서 정을 대립하게 되어 그러므로 사람의 밤에는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약해서 영양이 비교적 강해서 동을 특별하니 사람의 정신이 피곤하게 된다. 낮과 밤을 비교하면 음양 사이에는 평형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전체 주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평이 된다. 당연히 음양 사이에
상대평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음양의 상호 특성을 상대방의 기운으로 과하게 되고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대평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유기체의 음양 실조에 있어서 또한 자주 음양상호 특저의 원리로서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에서 말하는 한자 열지, 열자 한지, 한 병이면 열약을 사용하고 열병이면 한 약을 사용한다와 해서 말하는 동극차 지이에 도달하면 정으로서 그것을 진정시키고 음이 되면 양으로서 그것을 이기한다 등은 모두 음양 특성에 의거한 치료 법칙이다.